영어부터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로 가느냐? 어휘, 문법부터 가지고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하겠지만 하프, 미쳐버리겠어. 그래서 진짜 저를 믿으세요. 제가 가장 잘하는 말인데 자주 좋아하는 말인, 잘 들으세요. 12월까지 실력이 결정되고요. 1월 이후에 점수가 결정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원래 우리 지금 합격영어 구문 OT인데 대개 제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는 분은 사실 우리가 합격영어가 그 세 개거든요. 구문, 문법, 독해예요. 저는 합격영어 1번이 뭐냐면 구문이에요. 보통 문법이잖아요. 구문부터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첫 수업이다 보니까 이 수업이 뭔지 OT보다는 먼저 공무원 영어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OT 시간에, 이 합격영어 구문 OT 시간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특히 더 중요해진 거는 이게 지금 시험이 좀 달라졌어요. 작년하고 올해가 지금 시험이 이제 다릅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공무원 시험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영어 과목이 어떻게 바뀌는지. 안 바뀐 것 같아도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영어 예를 들어서 어휘나 그 다음에 뭡니까? 이디엄, 생활영어, 자 문법, 독해가 조금씩은 달라게 공시가 변하면서 조금씩은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비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면 뭐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많이 좀 쳐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선배들은 공시가 변하기 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은 좀 달라졌다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작년하고 올해가 커리큘럼이 좀 달라요. 왜냐면 시험이 조금 미묘하게 바뀌었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영어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 친구가 1년을 준비를 했어요. 떨어졌어. 예를 든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너 씨 왜 떨어졌니? 그럴 때 좋게 이게 낫습니다. 아, 쟤 공부를 안 했어요. 가장 최악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요.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던 건 뭔 말이에요? 또 열심히 해도 떨어진다는 소리죠. 그럼 그 친구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전략이 잘못된 거죠.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닐 것 같죠? 나중에 제 카페 가셔서 합격 수기 올리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1년 호송세월 하다가 오셔서 뭐 합격해서 보시면 압니다. 나중에 합격 수기 보면 합격한 학생 거의 한 3명 중에 1명은 꼭 그 이야기를 해요. 시간 낭비한 것들을 앞에 설명합니다. 알겠죠? 그건 제가 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우리가 수업을 여러분들 공무원을 시작을 할 때는 시험이 내가 보는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당연히 중요하지. 그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요거에 대한 정확한 전략들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가셔야지. 또 하나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아셔야 되고요. 제발 여러분들이 내가 영어가 50점 미만이잖아요. 제발 합격생들 말 듣지 마세요. 합격생은요 기본적으로 합격을 했어. 그 말은 뭐예요? 영어가 8, 90은 나온다는 소리죠. 그 사람은 영어가 8, 90인 사람의 이야기고요. 나는 영어가 50이라고. 아니 전교 꼴등이 전교 1등을 따라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은 뭐냐면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잘하는 사람들의 충고를 따르려고 그래. 그건 잘못된 거지. 50점이면 50점답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50점이면 60점, 70점을 바라보는 공부를 하셔야지 90점을 바라보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70점일 때 80점을 바라보는 공부를 하는 거지. 50점 맞는 친구들이 90점 충고를 따라 90점이 하는 충고를 따라서 다 망합니다. 그럼 자, 쭉 먼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왔죠. 최근 공무원 시험이 개편되었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일단 필수 과목이 국어, 영어, 그 다음에 한국사였습니다. 나머지 두 과목은 선택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진짜 여러분들 수학이나 사회나 여러분들이 수능 때 배웠던 과학 과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대개 학생들이 뭐냐면 공무원에서 가장 내가 공무원 합격을 막는 과목이 영어였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죠. 일단 일반 행정은 행정학, 행정법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행정학과는 행정법을 전공 안 한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내가 뭐 그냥 어디 사학과 나왔다 사학과 나왔어. 되게 사회는 할 만하잖아.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다 할지. 아니 나 수포자였는데 이렇게 한다 할지. 선택 과목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다른 과목하고 영어만 열심히 하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달라진 거야.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다? 근데 이건 좀 학생들이 빠르게 인식을 하더라고. 왜냐? 지금 우리 단과가 안 많아요. 작년에 지금 2분의 1이에요. 2분의 아니라 3분의 1로 줄었어요, 지금. 제가 사실 굉장히 지금 상승세인데도 왜 그러냐? 지금 똑같은 시간에 행정법 박준철 교수가 이 자식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모든 지금 국어, 영어, 한국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 시간을 다 피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미 학생들도 그건 체감을 한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지금 7월부터. 옛날에는 7월에 뭘 했냐면 학생들이 되게 국어랑 영어를 먼저 했었어요. 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지금은 7, 8월에 이걸 많이 하세요.
나쁜 전략 아닙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내가 공부해야 될 과목이 많아졌다는 소리예요. 그럼 옛날에는 내가 영어를 100을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100을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과목을 해야 되니까. 다른 것도 똑같죠. 지금 다 전공이 정해지는 바람에 공부량이 좀 늘었어요.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제 보시면 그래서 여기 적어져 있죠. 전공 과목이 중요해졌어요. 여기서 전공 과목이라는 건 아까 말했던 행정학, 행정법 같은 거. 옛날에는 전공 과목은 만점이 7점이었거든요. 약 7점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100점입니다. 과목도 중요해졌고 과목도 어렵지만 어렵기도 하고 또 비중 자체가 사실은 커졌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영어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건 지금 팩트니까. 게다가 지금 올해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국가직 같은 경우는 전공 과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다른 과목이 조금 쉬웠어요. 영어도 좀 쉬웠어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적어 있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방금 이야기했지만 다른 전공 과목, 행정학, 행정법 때문에 공부 비중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가니까 다른 국어, 영어, 한국사가 좀 그래도 기존보다는 좀 쉽게 나오지 않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쉽게 나오지 않나. 영어 같으면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어휘 문제 수준이 굉장히 좀 평이해졌어요. 좀 더 이제 보여드립니다. 알겠죠? 독해 지문도 3, 4년, 4, 5년 전보다 조금 짧아졌어요. 사실 계속 독해 지문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별로 강조하고 싶지 않은 게 뭐 짧아져 봤자입니다. 대략 한 지문에 예전에는 평균을 내보면 한 150단어, 140단어였다면 평균적으로 120단어, 130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문법이요 굉장히 범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줄었다는 거는 내 문제가 나오는 건 똑같은데 굉장히 막 지엽적인 문법을 물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적어졌죠. 그냥 지엽적인 암기 포인트보다는 자주 나오는 포인트를 내거나 오히려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하게 되는 구문 능력. 착각하면 안 돼요. 지엽적인 암기 포인트는요. 내가 설령 구문 능력이 없고 영어 실력이 없어도 달달달달 외우면 돼요. 예를 들면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들 어보이드라는 단어 뒤에는 ing 쓰죠. 투부정사 쓰면 틀리거든요. 이렇게 문장이 쫙 있을 때 그러면 어보이드가 보이죠. 그럼 틀렸네. 구문 실력하고 관련 없죠. 영어 실력하고 관련 없이 내가 달달달달 외우면 돼요. 이런 게 아까 말한 암기 포인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문 능력을 묻는 거는 구문 능력이 없으면 틀린다는 소리예요. 좀 내가 문법에서 다시 제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럼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어휘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초시생이라 아예 어휘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이거 보입니까? 플렉서블 이거 지금 다 뭐냐면 독해 말고요. 어휘 문제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플렉서블이라는 단어 아세요? 이거는 거의 중3, 고1 수준의 어휘입니다. 어댑터블 이것도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이거 모르면 이건 진짜 중학교 어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체인지 모르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unlabel 정도가 조금 어렵네요. 어플런트란 단어도 조금 어려운 단어네요. 요건 어려운 단어 아니죠. 럭셔리하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퀴밸런트도 이것도 고 1, 2 정도 수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equal value 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공부하시면 누구나 아는 거고요. gratification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그래서 좀 모르는 다음에 해놓을게요. 이 정도? 어프리엔드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이것도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이렇게만 할게요. 그냥 어프리엔드 이 정도. pervasive 같은 경우는 글쎄 이거 어렵다고 할지 모르지만 기출에서 워낙 자주 나온 단어였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기는 그래요. 처음이신 분들은 모를 수 있는데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 단어 다 압니다. 그렇죠? 유비쿼터스도 워낙 자주 나오는 말이고요. 요거는 사실 이제 제가 워낙 어휘에서 쉽게 여러분들 암기시키다 보니까 저는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교수님들한테는 없던 어휘집에 없던 단어였어요. 제 책에는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렸고요. 어렵다고 칠게요. alleviate라는 단어도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만 얘도 워낙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션도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워낙 자주 나왔던 단어들이고요. insulate 정도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이 정도. 이게 지금 얼마나 쉬워진지를 모르는군요. 옛날에는 보통 우리가 어휘가 두 문제 나오잖아요. 밑줄 해가지고 같은 말 뭐 1, 2, 3, 4. 그러면 보통 이런 수준의 단어들이 보통 한 시험에 두 문제 4개, 5개가 있어요. 굉장히 없는 거지. 이렇게 쉬워졌다는 거야. 그럼 막말로 이거 막말입니다. 이거 진짜 극단적인 전략으로 나는 그냥 한 영어 한 80점 정도 맞겠어. 맞을게. 나는 그렇게 맞으면 돼. 난 다른 전공과는 워낙 잘하기 때문에 난 영어 8점 정도 맞으면 돼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수준은 그냥 난 틀리지 뭐까지 것 하면 되는 거야. 하나는 맞거나 운 좋으면 2개 다 맞을 수 있어요.
고1, 2, 고3 정도의 수준의 어휘까지만 공부를 해주시면 그래도 다 맞거나 뭐 한두 개 틀리는 지금 이런 수준이에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진짜 고3입니다. 대학교 수준의 어휘 시험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문제가. 이렇게 어휘가 조금 쉬워지고 있고요. 독해에서도 어휘가 조금 옛날보다는 쉬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거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어휘는 평이한 수준이라는 게 지금 방금 말한 거죠. 어렵다라고 한 거. 수준의 기출 어휘.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왔던 것들. 이해 되셨죠? 아니면 그냥 고교 수준의 독해형 어휘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이디엄 가볼까요? 이디엄도 사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요즘 이디엄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기출 표현이거나 아니면 독해에 자주 나오는 이디엄들이 있죠. 예를 볼까요? 이거 독해하다 아직 영어 시작 안 했죠. 영어 시작하다 보면 독해 문제 풀다 보면 with respect to는 뭐뭐에 대하여 뭐뭐의 관점에서 뜻으로 자주 나와요. 얘도 잘 나오고요. 요건 뭐 워낙 잘 나오는 거죠. 뭐뭐가 run out of gas 하면 연료가 바닥나다 이런 개념들 쭉 한번 보시면 hit the roof라는 단어도 이건 이제 기출입니다. 아주 잘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조금 내가 공무원 공부했다 그러면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22년 국가직 이거 예전에 한번 나왔던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9년 정도, 18년 정도에 나왔던 기출이고요. 요거는 뭐 아주 독해, 아주 요구하다는 뜻으로 아주 잘 나오는 거고요. 얘도 독해 아주 잘 나오는 이디엄입니다. 그러니까 쭉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반드시 내가 어휘 이디엄 공부를 해야만 맞출 수 있는 것보다는 독해에 자주 나오는 좀 그런 이디엄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기출에 자주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생활 영어도 우리가 이디엄적으로 표현을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문맥 파악 위주로 출제를 좀 최근에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라고 이렇게 단정적일 수는 없는 게 최근 한 3개년간의 흐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3개년 동안 이렇게 흘러갔다면 아마도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뭔 의미냐면 아까 지금 초반에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전공 과목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 영어 공부에 대한 물론 다른 과목도 그렇습니다만 조금 부담을 줄이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저희는 분석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문법입니다. 이제 문법 잘 봐보세요. 문법이 왜냐하면 문법은 제가 우리가 좀 더 이야기했지만 영어 공부를 할 때요 안정적인 90점 이상을 맞으려면요 일단 문법 내 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두 개 틀릴 수 있는 게 독해예요. 독해는 내가 아무리 해석을 잘해도 언어적인 것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어휘를 많이 외워도 모르는 어휘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휘는 그냥 이해되죠. 독해는 하나 정도 틀릴 수 있고요. 어휘도 아까 제가 평이하게 나온다고 했지만 어쩔 줄 몰라요 또. 그러니까 내가 90점을 맞는다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어휘 이디엄에서 혹시 알아 내가 공부 안 하고 나올 수 있으면 거기서 하나 정도 틀리지 뭐. 그래 뭐 독해에서 하나 정도 틀리지. 문법은 달라요. 맞고 틀리고가 명확해요. 여기는 하면 한 만큼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공부를 하셔서 그렇지. 오케이. 근데 그 문법 공부는 나중에 이야기해요. 어쨌든 자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엽적인 포인트가 아닌 자주 나오는 어휘 포인트거나 아니면 구문적인 거. 구문적이라는 건 뭐 수일치랄지 능수동이라는 건 잘 생각을 해오면 해석을 해야만 할 수 있죠. 주어가 능동적으로 그 동작을 했는지 당했는지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까 말했던 뭐 어보이드 이런 거는 뭐 굳이 해석 안 해도 되잖아. 자, 이거 22년 지방직 9급인데요. 이거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1번. 뭐, he ask는 뭐 그렇게 물을 게 없습니다. why 그렇게까지 여기 딱 보시면 그렇게 물을 게 없어요. 어쨌든 이 정도고요. 자, 2번이 답이었는데 뭘 물었냐면 여기 동사의 수일치랑 능수동을 물었어요. 아, 이게 잘 안 보이지. 뭐 해서 리센틀리 어쨌든 뭐니 나도 디스카디드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문법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요거를 만약에 내가 맞았나 틀렸나를 잡으려면 얘가 주어임을 잡아내야 되고 이 문장이 얘를 꾸민다는 걸 잡아내야 되고 그래서 이 주어를 잡아서 이 주어와의 관계 수의 일치가 조금 쉽고 이 주어가 뭔가를 버렸는지 버림을 당했는지를 의미상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뭐가 필요해? 해석 능력과 구문 능력이 필요한 거지. 자, 여기 뭐 후 정도 관계대명사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도 보시면 요거 결국 요것도 사실은 답은 2번이고 요것도 결국은 수일치 능수동을 물었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관계대명사 대 정도.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아까 말했던 어보이드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딱 보면 그냥 직관적으로 이거 묻네라는 게 없어요.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이게 지금 2022년 올해 지방직 9급 문법 문제였어요. 조금 이따 옛날 거 보여드릴 겁니다. 옛날 거 미리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이건 최근 경향이고요. 이거 나왔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사실은
홈워크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거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문법책에 우리 원래 문법에 셀 수 없는 명사 있거든요. 근데 홈워크는 없었어요. 모든 공무원 선생님 책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거였어요. 그럼 이건 구문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건 구문은 아니죠. 홈워크는 셀 수 없는 명사지 라는 걸 알면 맞출 수 있죠. 이런 게 아까 말했던 어떤 좀 지엽적인 어휘 포인트,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들이고요. 방금 했던 요거는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 이것도 똑같은 또 2020년 지방직 9급이에요. 이런 게 이제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보스. 이런 게 이런 거 비슷하죠. 이거는 뒤에 복수명사 와야 되죠. 요거 하나 물었고. 자, 여기는요. 이게 답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병렬 구조라는 건데 A, B, and C예요. 명사예요. 웜은 형용사예요. 이게 직관적으로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 아니 여러분들 봐봐. 어보이드 하면 이거 보이잖아. 어보이드. 홈워크 보이죠? 매니 이것도 보이는 거야. 이거 보여? 이건 안 보이는 거라고. 이건 딱 보면서 이것도 똑같은 구문 능력이야. A, B, and C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건 구문 능력이에요. 그래 이런 거 그랬죠. 구문 능력 이거 봐봐. 그럼 이 말은 뭐냐? 내가 문법을 달달달달달 외운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라고. 맞죠? 자, 이건 직관적이죠. 더 넘버브 자체는 이거 눈 딱 보이죠. 이거는 이제 뒤에 복수명사 와야 돼요. 동사는 단수동사가 와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건 직관적이라고. 뭔말 딱딱 보면 보이죠. what 이런 거. 여기 이제 헤드가 있었죠. 헤드. 이것도 사실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나오면 문장 맨 앞에 헤드가 나오거나 워가 나오면 가정법 여기 컴마가 있고 이건 가정법 과거 완료를 묻는 겁니다. 이건 조금 직관적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답은 여기서 2번이었고요. 그럼 잘 보시면요. 여기에는 모든 문장에는 뭐가 있죠? 동사가 있죠. 동사가 있다는 건 뭐냐면요. 그 동사의 수일치 능수동을 따지셔야 돼요. 그럼 결국 그 동사의 수일치 능수동을 따진다는 건 그건 구문적인 요소예요. 근데 실제 시험을 쭉 분석을 해보면 문법의 20, 30%는 다 능수동 묻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내가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고 구문 능력이 해석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문법 공부를 해도 틀린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지금 저 인터넷 보시면 여러분들은 현장 학생들은 오늘이 7월 처음 개강 날이기 때문에 첫 시작입니다. 제가 수요일은 구문 강좌를 깔았어요. 목요일은 문법 강좌를 깔았어요. 지금 문법 강좌 인원이 구문 강좌보다 2배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문 강좌가 문법 강좌보다 2배가 돼야 돼요. 조금 이따 그 설명 드릴게요. 조금 이따 다시 구문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문법도 어느 정도의 해석 능력이 있어야 풀지 그게 없으면 절대로 문법은 못 맞춥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문법을 틀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도 나옵니다. 요즘은 꼭 국가직 같은 경우는요. 꼭 이렇게 단락형을 하나 주더라고요. 단락형은 방금 같은 문장형보다는 조금 학생들이 쉬워해요. 얘는 밑줄이 없으니까 뭘 묻는지를 모르죠. 다 문법 포인트 같아. 근데 여기는 그래도 뭘 주니까? 밑줄을 딱딱 주니까 조금 낫죠. 근데 요거는 반대로요. 문장형은 이게 문장이 길어질 수가 없잖아. 1번이 막 여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 단락형은요. 근데 보세요. 요 문장만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요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세 번째 문장 상당히 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문장이 길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죠. 여기는 진짜 문법보다 뭐요? 구문 능력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여기도 답이 2번이었는데 뭘 물었느냐? 수일치 물었습니다. 구문 능력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딱 아직 뭘 안 배웠지만 문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제 느낌이 좀 올 거예요. 대체나 좀 내가 어쨌든 문법이라고 하는 걸 그냥 내가 단순하게 문법을 달달달 외워서 문법 공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법을 맞추려면 물론 달달달 외우는 문법적 요소도 있지만 문장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지. 자, 독해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독해는 짧아졌어요. 그러나 문제 자체가 쉽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어휘는 조금 쉬워졌어요. 근데 문제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번에 국가직 같은 경우는 좀 쉬웠어요. 지방직 독해는 아주 쉬운 건 아니었어요. 작년도 그랬습니다. 작년도 국가직 독해는 굉장히 쉬웠어요. 지방직 독해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 그 어렵게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여기 있지만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 정답을 못 잡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은 뭐죠? 영어 실력이 없다는 소리죠. 영어 실력이 없어도 독해는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독해 문제는 스킬이 필요해요. 요 말이 아직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소재 중심 독해를 할지 플러스 마이너스 같다 다르다 전략 등이 독해를 푸는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건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요 말이에요. 뭐냐면 6가지 자꾸 읽다 보면요. common person 뭐죠? 일반적인 사람이죠. 이 포크가 대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렇게만 가볼게요. 여기는 뭐냐면 크라우드는 대중이죠. 관객, 무리들 뭔지 모르지만 이거와 같은 이에요. 일반적인
대중 중에 한 명. 대중과 같은. 지금 같다 다르다예요.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거 몰라도 요 포인트만 잡았잖아요. 그럼 1번 봐보실래요? 뭔지 몰라도 general인 일반적인 그 명사입니다만 그걸 넘어섰네요. 정확하면 일반성을 넘어섰네요. 같아요, 달라요? 일반적이지 않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플레이는 뭐죠? 우리와 같은 평범한 토크 대중. 같다죠. 요건 누가 봐도 다른 어떤 거죠. 4번은 자, 대중보다 더 교육을 받은, 더 교육을 잘 받은. 다르다죠. 지금 이게 2022년 지방직 9급이거든요. 혹시 저한테서 21년이나 2000년이나 뭐 그때 수업 들으시면 19년이고 18년이고 17년이고 16년이고 간에 제 수업을 받으신 분은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같다 다르다 플러스 마이너스는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거 아주 쉬운 문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걸 읽으면 이런 포인트를 못 잡으면요 틀려요. 그럼 막 어디 보니까 뭐 포크가 나오네. 아니면 보다 보면 뭐 대중이 나오네. 아 대중이 4번인가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만 이해되시니까 독해도 지문이 짧아졌다 그래서 쉽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고요. 대충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어휘는 말 그대로 좀 평이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옛날보다 조금 범위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저도 참고로 아마 올해 모르겠어요. 이제 다른 교수님도 한번 어휘집 책 봐보실래요? 혹시 작년과 바뀌었는지? 저도 안 바뀌었어요. 바꿔야 해요, 사실은. 근데 왜 못 바꿨냐면 지방직까지 보고 가려고. 근데 그러면 7월에 복화 익스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는 했냐면 작년과 다른 게 올해는 복화 익스림에서 왜냐면 이 어휘책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해놨냐면 우리 복화 익스림에 심화를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최소한 심화는 그래 안 보려면 보지 마라.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볼 사람들은 봐라. 왜냐면 지금 쉬워지고 있으니까. 이번 지방직까지 좀 봐야겠더라고 나도. 그러니까 시험이 바뀌면 교재도 바뀌어야지 뭐. 자, 이디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똑같고요. 이디엄은 이제 말 그대로 기출 표현이나 또는 독해에 자주 나오는 수거들. 알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디엄을 지금 줄일 생각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해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고 자 생활 영어 뭐 그렇고요. 자 아까 말했던 문법은 범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문법책을 막 넓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법책이 듣고 올 이유가 없어요. 예전은 뭐 아세요? 문법책이 거의 막 선생님들마다 어떤 사람 700페이지, 어떤 사람 500페이지. 저도 500페이지였어요. 그러다가 3년 전인가 계속 문법이 뻔히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확 줄였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바뀌면 그게 제가 할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요?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니까. 알겠죠? 나중에 제가 문법은 OT 때 뭘 보여드릴 거냐면 한 3개년 동안에 1번 해가지고 뭐가 뭐 나왔는지. 여러분 그냥 문장만 보니까 뭐가 나온지를 모르잖아. 이해돼요? 그럼 1번 하면 여기는 동사의 능수, 수일치 능수동 물었고 준동사 능수동 물었고 뭐 2번 뭐 어보이드 물었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명백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진짜 능수동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변한 건 없어. 그러니까 예전처럼 문법도 4문제, 어휘 이디엄 4문제에서 5문제, 독해 10문제, 어쩔 때 9문제 이렇게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미묘하게 지금 변했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올해 책들을 다 슬림화시키고 있어요. 강의도 조금은 더 슬림하게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요. 공시가 어떻게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영어 시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여기 있으면 자 공무원 영어 필승 전략 1. 자 제발 여러분들 먼저 어휘 하세요. 그 다음에 구문 공부하세요. 자 어휘도요. 여기 적었네. 저는 어휘가 2개거든요. 하나는 복화 베이직이라는 어휘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화 익스트림이라는 어휘집이 있습니다. 보통 교수님들이 만약에 어휘책이 하나다 그러면 대개 여기에 해당해요. 복화 익스트림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어휘는 뭐냐면요. 이 어휘집은 대개 뭐가 목표냐면요. 어휘 2문제를 맞추는 게 목표인 어휘집들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어휘가 어떻게 되고 있어? 평이해지고 있어. 내가 가장 답답한 친구들 말해드리고 아까 말했듯이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 안 나온 친구들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잘못된 공부 이야기해 드릴까요? 오자마자 뭘 보느냐? 이걸 봐요. 50점인 친구. 자, 영어가 50점, 40점이라면 이 친구는 뭐부터가 안 돼 있을까요? 고 1, 2 어휘 안 돼 있겠죠. 어떻게 보면 중3 어휘도 모르는 거 많을걸? 근데 뭘 외우느냐? 고3 대학교 1, 2에 해당하는 이 어휘집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보세요. 2, 3년, 3, 4년을 오래 걸리겠죠. 2, 3년 합니다. 어휘 2문제는 맞춰요. 옛날 이야기야. 어휘 2문제는 맞춰요. 근데 뭘 틀릴까요? 독해 엄청 틀립니다. 독해에서 보면 아주 평이한 단어들 모르거든. 내가 영어가 80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갈지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전에는 요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이렇게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복합에 여기 적어졌지만 중3에서 고1, 2 수준. 복합 스림은 이제 고3, 고2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겹치는 거 있어요, 물론이. 고2부터 아까 이야기했지만 고난도 어휘까지.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해야 되냐면 구문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총 20문제 중에서 어휘 이디엄이 대개 4문제 맞죠? 생활영어 2문제 맞죠? 자, 문법이 4문제 맞죠? 독해가 10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말 그대로죠. 어휘 이디엄은 달달달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어휘 이디엄이죠. 독해 봐볼까요? 독해 10문제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럼 독해라는 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죠. 이 단락은 뭘로, 자, 이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문장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죠. 합격영어 구문을 이제 저한테서 배우시면 진짜로 구문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 할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해석을 잘하면 뭐합니까? 모르는 어휘가 한 문장에 2-3개가 나오는데 이해가 되겠냐고. 예를 들어서 그에게 컴프로트하는 태스크는 다르지 않다. 프레디세서와의 직면한 것과 이러면 이해해? 그렇잖아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고. 하나 정도면 어떻게 의미로 뭉갤 수 있지만 2개를 한 문장에 단어가 모르는 게 2개가 나와. 되냐고. 안 되지. 자, 이 단락이라는 건 다시 또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시다. 근데 5문장 중에 3문장 정도가 이해가 안 돼. 맞출 수 있을까요? 나는 없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뭐가 먼저 돼야 돼? 얘와 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독해도 되고, 이걸 아까 보여드렸잖아. 문법도 된다고. 문법도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부터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뭐로 가느냐? 어휘, 문법부터 가시고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하겠지만 하프, 미쳐버리겠어. 하프가 뭔지 아시죠? 좀 더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저를 믿으세요. 어휘 구문부터 가셔야 돼요. 제가 가장 잘하는 말인데 자주 좋아하는 말인 잘 들으세요. 12월까지 실력이 결정되고요. 1월 이후에 점수가 결정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어는 약간 종합예술이에요. 내가 그래서 어휘를 달달달달달달 막 외운다 그래서 어휘의 신이 된다 그래서 또 문장 해석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내가 구문까지 배웠어 그래서 문장까지 이제 어휘 문장까지가 다 완벽해. 그렇다고 해서 또 꼭 독해 문제를 맞추는 건 아니에요. 아까 같이 뭐 그렇게 언어적인 게 나와버리면 틀려요. 그게 약간 종합예술이에요. 아까 문법적인 포인트 달달달달달 외워도 구문적 요소가 안 돼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요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점수가 영어는 요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요렇게 올라가요. 그죠? 약간 하면서 진짜 이거 맞아 하고 이제 확 올라가죠. 그럼 다시 또 다지기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50점이었다가 55, 60으로 가는 게 아니라 50점에서 갑자기 7점으로 훅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이게 쭉 그대로예요. 그러다가 75로 가는 게 아니라 80이나 90으로 훅 가요. 약간 요런 성향이 강해요. 초반에는 영어는 실력을 기르셔야 돼요. 알겠어요? 점수는 80점이 넘어가시는 분들이야 물론 당연히 초반부터 점수 신경 쓰는 거지만 제발 60점 미만 학생들은 초반에 점수 신경 쓰지 말고 실력을 신경 쓰세요. 여기서 실력이랑 딱 2개입니다. 어휘 구문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래서 정말 저는 친절한 강사예요. 그래서 이게 구문이 요건데 우리가 배우는 거 요건데 혹시 기초가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생단기 요거는 선택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왜 여러분들이 구문을 안 하냐면 구문이라고 따로 영역이 없죠. 따로 구문이 없어 영역에 문제 영역에 독해 문제는 있어. 문법 문제 있어. 어휘 문제 있어. 근데 구문 문제는 딱 없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구문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약간 내가 점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헛짓거리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아니거든. 그래서 요거 진짜 중요한 얘기죠. 요거 설명하려고 잘 들어보세요. 기본기를 쌓는 시기에는 말 그대로 기본을 쌓으셔야 돼요. 중요 개념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접근 방법을 배우는 시기에는 확실하게 전략을 끼셔야 되고요. 요게 기본입니다. 이게 7, 8, 9월, 10월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안다고 해서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적용을 이제 10월, 11월, 12월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언제부터 가시면 돼요? 1월이면 충분한 게 아니라 엄청 빠른 거예요. 잠깐 보시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휘 아까 얘기했지만 요것이 지금 다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전략이라는 건 특히 독해 전략, 문법 전략 이거 배우는 거고 여기 이제 예전에 천재 시리즈였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험이 좀 쉬워지면서 다 올해 600조로 바꿔버렸어요. 여기가 이제 적용 문제, 적용 단계고 제 커리큘럼 나머지는 이제 실전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합격생들이 뭔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매일 하루에 10문제씩 푸는 게 참 도움이 되고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야. 맞죠? 예전에는 나는 이거 하프를 깔 때 좀 미안했었어요. 왜냐하면 하프를 하신 선생님을 내가 까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은 이제 장당하게 까는 게 나도 하프가 있으니까. 저도 하프 하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하프는 문제풀이잖아요.
요때 들어가는 거라고. 영어가 나는 80점 넘어. 아유, 그럼 하프 들어가는 거지, 지금부터. 근데 생각을 해보라고. 자, 내가 영어가 50점이야. 하프 10문제 푸는데 얼마 걸릴까? 15분 A. 20분 이상 걸릴걸? 기본이 없으니까. 이거 복습하는데 1시간이 뭐야?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걸릴걸? 이거 하프 하나 하는데 거의 2시간 반을 소비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건 뭐냐면 하프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미국 사람이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사를 이제 막 시작 단계. 근데 국사 문제를 푸는 거야. 풀어가지고 봤더니 뭐 이런 용조가 나왔는데 용조 부분을 틀렸어.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야? 용조 부분을 막 공부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봤더니 무슨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시대 문제를 틀렸어. 그럼 신석기 시대를 막 공부하는 거야. 이게 되겠냐고. 뭔 말인지 이해돼요? 우리는 한국사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쭉 있죠. 어느 정도 기본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용조 내가 문제 풀다 보면 용조 틀려. 그럼 용조 공부하는 거야. 내 빈 공간을 메꾸는 거지. 그게 하프고 동영인 거지. 물론 시간 난 하루에 영어 15시간 해도 됩니다 하신 분은 해도 돼. 그게 아니신 분은 지금 시간 없다고. 그럼 내한테 중요하고 필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합격생이라는 건 옛날에 특히 합격생은요. 영어 요즘은 조금 사실은 공무원이 이제 이런 데 들어서 알겠지만 지원자가 좀 많이 줄었잖아요. 요즘은 솔직히 야 이런 친구도 합격을 하네 솔직히 그걸 느껴요. 옛날에는 야 진짜 그래 이 정도 해야 합격하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솔직히 요즘은 이 정도만 해도 합격을 하네 이거 느껴요. 알겠어요? 옛날에는 영어 80 맞아가지고 합격 못해요. 요즘 80 맞아도 합격하는 사람들 믿더라고 보면. 그럼 옛날에 합격생이라는 건 뭐냐? 영어 90 이상이야. 그런 친구들이야 당연히 하프가 도움이 되지. 당연한 이야기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하프를 하지 마라가 아니야. 하프 저도 지금 작년에 하프했는데 올해 합격생들 중에 하프 너무 좋아요. 너무 도움 많이 돼서 하는 친구는 많아요. 왜 문제 푸는 실력도 안 되는데 7, 8월에 하프에 이 시간 낭비를 하냐고. 진짜 해야 될 건 안 하고. 그래서 하나 제가 계획을 잡을 때 팁을 하나 이거 진짜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계획을 세울 때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내가 만약에 국가직 대비다 뭐 지방 나는 국가직이 목표예요. 뭐 지방직이 목표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나는 국가직이 목표다 하신다고 하시면 국가직이 대해 4월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계획을 세울 때 지금 7월이면 여기서부터 막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지 마시고 계획을 세울 때 먼저 러프하게나마 나는 동영을 몇 월에 들어갈까를 먼저 결정을 하세요. 근데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 한번 자주 묻는 질문인데 학생은 동영을 몇 월? 내가 4월이 목표라고 한다면 학생은 동영을 한 몇 월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2월? 학생은? 2월? 학생은? 뭐 2월? 그래 2월 좋네. 혹시 아마 또 마음속으로 1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동영을 푸는데 한 해분 푸는데 한 몇 분 정도 걸려야 될까? 동영 한 해분 푸는데 이제는 조금 시험 30분 이상 걸리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동영 한 해분 푸는데 40분 50분이 걸리면 이거는 동영을 풀 지금 실력이 아닌 거야. 동영을 풀 게 아니라 지금 기초를 쌓아야지 더. 이거 복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30분이면 되지. 틀린 거 중심으로만 보면 되지. 진짜 많이 한다 그러면 좋아 알았어 1시간. 근데 동영을 풀고 이걸 복습하는데 2시간 걸린다? 그럼 그 친구도 지금 동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한 해분을 풀고 내가 그래 1시간을 할게. 그거를 복습하는데 1시간 반이야.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영어는 하루에 한 2-3시간씩은 하지 않나요? 3시간 한다고 합시다. 그럼 하루에 몇 회분을 푸는 거야? 2회분을 푸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이면 몇 회분이에요? 60회분이죠? 학생이 지금 나가서 60회분 공무원 동영 모의고사를 구해봐. 못 구할 거야. 제가 가장 많이 내거든요. 동영을. 시즌 3까지 30회분 냅니다. 제가. 근데 2월? 3월? 4월? 물론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럼 몇 회분이 필요해요? 최소한 2달만 쳐도 이해돼서 120회분 모의고사 없어. 그래서 내가 가끔 그 이야기에 동영 아끼라고. 학생들 그 이야기 합니다. 야 나중에 동영 많이 풀 사람은 작년 거 좀 사나 내 거 떨어지기 전에 나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후반 가서. 없어요. 물론 이건 극단적인 이야기야. 사실은 1월에 들어가는 게 좋긴 해요. 1월에 동영을 들어가다 보면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또 약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점을 또 공략하는 시간 또 필요할 거 그건 맞는데 제가 말한 극단적인 이야기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부족한 하프도 이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야. 근데 실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야. 점수대가 낮으면 공부 방향을 모르세요. 자기 주관이 좀 없으세요. 그렇지. 있기가 쉽지 않지.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남의 그 충고를 듣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잘못된 충고가 약간 말하는 그 하프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거는 점수대가 있는 친구들한테 이야기. 제가 이야기하려는 그거예요. 지금 7월이니까 일단 뭐 기본기를 쌓아라. 기본기 중에서도 어휘랑 구문을 먼저 쌓아라. 그러면 진짜로 문법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커뮤니티 보면 어때요? 문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아요.
왜? 적용이 안 되거든. 문법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 별로 없어요. 적용이 안 되는 거지. 다 보시면 뭐냐면 문법 이런 식이죠. 문제를 풀어 틀려. 해설 보면 내가 아는 문법이야. 그럼 그거 문법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는 거지. 왜 모르는 거야? 아는 거라니까. 그 예를 들어서 홈워크가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걸 몰랐어. 그럼 모르는 거지. 그럼 그걸 외우면 돼. 그쵸? 그럼 다시 문법책을 보고 달달달 외우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나 이거 아는 건데 그럼 그거는 적용이 안 된 거야. 특히 뭐가 적용이 안 될까요? 그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되게 수요일치 능수동이 많아. 왜? 눈에 띄지 않거든. 이게 돼야 문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독해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7월이면 얼마나 시간 많니? 안 많아 많지. 내가 가장 깝깝한 친구들이 뭐냐면 1월 돼가지고 선생님 복화 익스트림 좋아요? 그럼 진짜 그럼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목표. 아니요, 올해가 목표인데요. 시기가 있는 거라고. 어휘를 공부해야 될 시기가 있고 구문을 공부할 시기가 있고 동형을 공부해야 될 시기가 있는 건데 그 말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거는 적절한 시기와 또 자기한테 맞는 단계에 맞는 학습을 체계적으로 하라는 거야. 50점은 50점답게 공부를 하시는 거지 왜 50점이 90점의 공부를 하고 있냐고. 알겠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걸 모르겠으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세요. 괜찮아. 그러니까 항상 끝나고 하셔도 되고 인터넷 보시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연구원들 답변 기가 막히게 해드립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시험이 바뀌었으면 공부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내 성적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공부는 효율적으로 하더라도요. 그렇죠. 합격권에 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회독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웃깁니다. 꼭 합격생들 이렇게 수기 올리면 밑에 꼭 이야기해요. 복화익스림 몇 번 보셨어요? 문법 구문 600제 몇 회독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50점대랑 90점대가 회독이 같겠니? 왜 그거부터가 잘못된 질문이야. 계속 회독을 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됐네 안 됐네 그거 몰라? 알아야지. 그래도 하도 많아서 적어놨어요. 제가 평균 합격생들의 평균 회독수입니다. 일단 복화 베이직은 대개 5회독 이상, 보익은 7회독 이상. 7회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어휘는 처음 1, 2, 3회독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려요. 5회독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2000단어 아마 한 10시간이면 볼걸? 왜냐면 다 아는 단어니까. 그래서 자꾸 테스트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만 중심으로 외우면 되니까. 이해돼? 근데 5회독 했냐 7회독 했냐에 따라서 시험 볼 때 느낌은 진짜 달라요. 되게 구문이나 문법은 2회독 정도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구문이나 문법 600제 같은 경우는 2회독에서 3회독. 문법은 좀 회독을 더 하셔도 되고요. 구문은 너무 회독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내용이 다 기억나버려. 문법은 내용이 기억나도 어쨌든 문법 포인트가 조금 다른데 구문은 내용이 기억나버리기 때문에 너무 많은 회독보다는 자꾸 새로운 문장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문풀전은 정말 많이 보셔야 되고 7호대 이상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문풀전도 작년보다 확 줄였습니다. 거의 한 3분의 2인가로 줄였어요. 알겠죠? 왜냐면 나오는 게 이제 많이 더 압축적으로 나오는 거라. 어쨌든 그렇고요. 자, 독해는 합격영어 독해는 수강 후에 꼭 독해 600제랑 같이 좀 하프랑 같이 좀 적용 훈련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반드시 어휘와 구문부터 먼저 완벽하게 하고 가시라는 거. 시기에 그다음에 나의 단계에 맞는 학습을 하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합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회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얼마나 훌륭한 강사고 또 우리 연구소가 얼마나 여러분한테 많은 서비스를 진짜 해드리는지 좀 설명 간단하게만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저한테서 수업을 따라오실 분들은 제 카페를 잘 이용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알겠죠? 심슨 영어 연구소예요. 꼭 가입하지. 이건 반드시 가입을 하세요. 일단 여기서 뭘 해주냐면 커리큘럼이나 공법 상담 해드리고요. 여러분이 수업 들었던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고요. 수업 관련 자료들 많이 올려드리고요. 특히 학생들이 스파르타 클래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효과 많이 봤다 그러거든요. 이것도 아마 합격생 후기 보시면 거의 2명 중에 1명은 다 이야기 나와요. 어쨌든 뭔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다음 합격 후기까지 다 있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유튜브는 제가 효율적인 공부 가끔 올려드리고요. 라이브로 상담도 제가 직접 해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요건 참 하실 분들 하시고 마실 분들 마시고 얘는 필수. 요거는 우리의 그 답변은 저도 제 카페에 가서 가끔 우리 연구원들이 답변 달 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후기 한번 보시면요. 선생님 감사해요. 플러스 꼭 연구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꼭 나옵니다. 이거 지금 문법 질문이거든요. 질문이 여기까지예요. 이 문법에 대한 답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감동 안 받니? 커리 상담이거든요. 커리 상담이면 답변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농담이고 진짜로 제가 감동받는다니까. 공무원 다른 교수님들 중에 이렇게 답변하는 데 없을걸. 그리고 가급적 답변은
하루를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서비스 정말 많이 하프 하다 보니까 하프가 아무래도 종합 강의잖아. 그러니까 써줄 게 많죠. 그럼 이게 쓰다 보면 쓰는 거에 이렇게 여름 집중하다 보면 수업을 놓쳐요. 하프 모의고사 필기 노트 해설지 따로 있고 따로 손글씨로 이렇게 해드려요. 감동 안 받니? 이거 하려면 이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줄 알았어? 이거 내가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이 내용을 우리 연구원들이 써서 줘요. 그 친구가 예쁘게 쓰는 거야. 그래도 공부할 때 이왕이면 이쁘게 공부하라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영하면 또 동영은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번에 위드 리스펙트 투 이거 나왔죠? 2022년 지방직후급에 이점 출제로 정리돼 있어요. 이게 1회차네 1회차 시즌 2 모의고사 동영 이번 올해 12월에 올라 나오라고 뭐 이런 거야 막 근데 어디서나 나오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정리 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모든 서비스를 다 해드려요. 이렇게 하는데 없을 걸 진짜. 그 다음에 이제 구문은 저는 우리가 구문이 있고 구문 600제가 있고 제가 워낙 구문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 수업을 따라오신 분 되게 구문 600제가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강의 중에 학생들이 합격 후기 보면 꼭 나오는 게 문풀점 문법풀이 전략서 독해 600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구문 600제. 근데 그걸로도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가 이것도 지금 독해 자료예요. 구문 연습하라고 자료예요. 그럼 대개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구문 자료 주고 해석 주고 뭐 어휘 정리가 끝이죠. 도해까지 해놨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짜 자료는 무궁무진 드립니다. 여기 스파르타 클래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워낙 학생들이 많이 좋아해요. 이것도 우리 연구진들이 선생님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저 공시하는 친구들이 외로우니까 의지도 좀 약할 수 있고 혼자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의지가 약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복하익스림이다 그러면 합격영어 구문을 할까요? 합격영어 구문이다 그러면 스파르타 클래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10,000원씩 우리한테 보내. 그러면 이제 매번 제가 미션을 주는 거야. 오늘은 저희들 아침에 카톡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려요. 그러면 오늘은 뭐뭐뭐 하셔 뭐 강의 1강 듣고요. 뭐 복습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인증하는 겁니다. 그게 다야. 그다음에 가끔씩 정신교육 좀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들 그래도 공부할 때 의지를 북돋을 만 해주고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다 그럼 여러분들 공부하고 보내는 거야. 이게 뭐 얼마 도움 될까 했는데 난 여러분들 그렇게 10,000원에 목숨 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하면 10,000원을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냐면 외롭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일단 10,000원이 걸려 있으니까 약간의 그 의무감도 있고요. 특히 뭐를 많이 좋아하냐면 그래서 복하이스림 어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하이스림이나 문풀장 같은 거. 워낙 이게 좋아서 사실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인력입니다. 저한테는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료로 하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해서 다 확인해야죠. 그럼 다 인정해야죠. 해서 다 이 친구들 다 또 돌려줘야죠. 은행 업무 다 해야 되죠. 또 보면 꼭 이상한 데다 또 돈을 보내세요. 그럼 다시 뭐 오면 해서 또 돌려드려야죠. 환불하는데 이름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근데도 이걸 하는 이유는 효과가 없어서는 저는 안 할 건데 이게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거든요. 워낙 효과가 좋다 보니까 워낙 효과가 좋아 학생들이 좋아하셔서 이런 서비스도 많이 해드리고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먼저 첫 번째는 일단 시험이 안 바뀐 듯 바뀌었다라는 거. 그럼 거기에 맞는 전략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세 번째는 어쨌든 내 자랑 같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시려면 저를 믿어야 되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한다. 좋은 서비스 한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좀 따라오시라. 라는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옛날에는 뭐 초고효율 강의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이제 바꿨습니다. 영어가 좀 쉬워지니까 simple is the best. 말 그대로 간단한 게 좋은 거고요. 제가 최고고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좀 좋은 정보.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물론 열심히 하는 거 참 중요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하셔야지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구문 5팀에도 불구하고 이걸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1강이 이제 우리는 뭐냐면 합격영어 구문에 대한 간단한 OT와 바로 수업입니다. 자, 그러면 1강에서 여러분들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